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김선우 연구위원 업종기초교육 반도체 디스플레이 편을 제가 공부를 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을 기록에 남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쌓이면 아무래도 제가 컨텐츠도 만들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튜브 욕심도 나고 앞으로 생각이 많아가지고 한번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지금은 줌에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거 다른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어가지고 줌에서 공유를 하면서 녹화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테스트가 잘 되면 앞으로 이 방법을 잘 사용하도록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유튜브에다가 이 내용들을 계속 올리고 업데이트해 나가고 하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종 기초교육뿐만 아니고 주간 뉴스 같은 거나 3프로에서 이제 제가 좀 공부를 했던 내용들도 요약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잘 봐주시고 공부가 같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기초를 알고 주식 투자하자라는 제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초교육의 내용은 테크 산업의 특징 2번, 반도체 시장의 특징, 그리고 반도체의 이해 4번은 메모리 반도체와 LCD의 이해, 이런 기초편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21년도 전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제 김선우 연구위원의 전망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기초교육 요약정리 21년도 전망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교육에는 테크 산업의 특징 내용에는 잔압계나 판가 걱정이다. 유일한 방법은 원가 절감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팹이라고 부른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에서 캐파와 가동률이라는 단어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언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언제 생산 능력을 줄이는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이 테크 산업이라고 했고요. 잔압기나 판가 걱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컴퓨터, 핸드폰, TV 이런 제조업을 극악의 제조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성능당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숙명을 가진 산업이라. 우리가 올해 이제 신제품을 사보게 되면 내년에는 30%, 40%막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에 사는 게 더 싸다 이런 말을 잘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극악의 제조업이라고 했고 단위 제조 원가를 하락시켜가지고 가격 대비 원가의 격차를 만들어내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산업입니다.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부르며 산업의 등락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라는 거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게 주가 이제 변동폭을 보면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고 안 될 때는 팍 꺾어지는 이런 순환 구조 이런 거를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는 유일한 방법은 원가 절감이라는 내용인데요. 반도체는 웨이퍼라고 부르는 웨이퍼 판이 있습니다. 그 수천 개의 칩이 그려져 있고 그 칩을 잘게 쪼개서 칩이라는 것 하나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칩 사이즈의 미세화라는 건 작게 만드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가를 계속 낮춰가는 걸 말합니다. 미세화 공정, 마이그레이션, 공정 전환, 미세화, 집적화 이런 말들이 모두 같은 말이고요. 이런 말은 계속 이제 반도체를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미세 공정을 통해서 뭐 수율을 높였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쓰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성전자는 미세화 과정이나 이런 공정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어떤 방법으로 원가를 절감했는지를 살펴보면 디스플레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화면이거든요. TV 화면, 모니터 화면 이런 거는 피자판처럼 큰 한 판을 구워서 그 큰 판 중에서도 개수를 나누어서 여러 개수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원가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원장 크기도 점점점 커지고 있고 분할 화면의 크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판도 커지고 잘라도 큰 화면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피자 원판도 커지고 조각도 커지는 것처럼 피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옛날에 이제 CRT TV라고 해서 앞뒤가 되게 굵었던 화면들이 정말 어릴 때 나오던 그런 TV들이고요. 그 다음에 LCD로 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PDP, 여기는 이제 40인치 대형화가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더 많이 발전했죠. 네. 그리고 8세대라고 불리는 55인치는 패널 한 개당 6개 분할로 이제 분할이 되고, 10세대 65인치짜리는 패널이 더 커졌죠, 이제. 그리고 6분할 되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을 팹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팹이라고 부르는 이 팹이 저는 이제 뭐 팩토리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연상이 처음에 됐었고요. 근데 이제 팹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LG 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장들을 살펴보면 엄청 크고 창문도 없고 방진시설 클린룸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공정이 엄청 이제 미세화 이런 뭐 시설도 있고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공장 같은 경우는 아주 커야 되지만 이물질이나 뭐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클린룸에서 이제 시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장비 크기에 따라서 반도체 클린룸은 아주 작게 만들어져 한 방 크기가 뭐 저희 방 한 평처럼 돼 있는 거고, 디스플레이는 그 클린룸이라 하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판 자체가 크니까 그 공장 클린룸이 이제 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것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캐파라고 부릅니다. 캐파라는 내용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용어인데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는 처음에 이제 기본이 되는 원판, 동그란 웨이퍼 원판이 8인치, 12인치짜리 이렇게 있고요. 그게 한 20mm, 30mm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8세대라고 부르는데 8G, Gen 8 이렇게도 부르고요. 여기서 원판이라 하는 것이 MG라고 해서 마더 글래스라고 부릅니다. 6개 분할로 되고요. 지금 55인치짜리 정도는 뭐 가로가 2.2, 2.5 아주 크게 이제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커지고 있으니까 대형화되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에서 캐파와 가동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반도체 웨이퍼가 각 공정을 거쳐가지고 이 완성품이 되기까지는 한 2달가량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정을 원래는 2개 단계였는데 하나로 줄인다. 이런 걸 통폐합이라고 하는데 이 통폐합을 거쳐서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단가도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을 K, per MO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월에 한 달에 이 몇 천 장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생산 능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월에 60만 장 요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공장을 많이 지어서 이제 생산 능력을 늘리기보다는 생산 공정을 줄여서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왜 공장을 짓는 데는 왜냐면 이제
시설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막 공장을 이제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 공장을 줄이는 통폐합 과정을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그 또 미세화 공정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자체를 더 작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미세화 공정이라는 거를 하면 할수록 사실 공정수는 더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공정들을 줄여가면서 가동률을 높이면서, 이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진, 정전, 화재 이렇게 됐다 하는 뉴스를 제가 이제 들었었는데, 대만의 그런 TSMC도 그렇고 계속 이제 정전이 발생되고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가동률을 못 올렸다. 그래서 이제 그 자재들을 그 반도체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됐었어요. 그럴 때 이제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되는데, 이때는 만약에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정전이 됐으면 이 공장에서 지금 이 한 라인에 돌아가던 애들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리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리웍이라는 자체가 비용이고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생산하는데 차질이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뭐 기흥평택 화성공장, 그리고 하이닉스 이천 청주공장, LG 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어디 있는지 위치를 보면 다들 남서부 그런 지방 이거를 피해 가지고 내륙 지방 높은 지대 위치에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엄청 위치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단위 같은 게 나오는데 K와 미세공정에 대한 건데요. 1m 곱하기 1000을 하면 1K로 단위가 되고요. 1m를 1000으로 나누면 1mm가 되잖아요. 근데 1mm를 1000으로 나누면 1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마이크로미터까지는 뭐 있다는 건 알게 됐는데 이렇게 쓰이고 있네요.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언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언제 생산 능력을 줄이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뭐 그럴 계획이다 이런 발표 뉴스를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생산 능력을 지금은 줄이는 단계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생산 능력을 생산 캐파를 지금 늘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적인 재고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가격 상승 구간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 앞에 거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 테크 산업의 특징이 무엇이냐? 판가가 제일 중요하다. 원가 절감이다. 팹 공장을 말하는 거고, 캐파는 생산 가동률, 공정과 통폐합, 미세화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판가 안정을 위해서 무리한 생산을 하지 않는다.